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비평 쓸 일이 있어서 북경 창작 스튜디오에 계신 노은영 작가님과 미팅을 진행하러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3시부터 한 2시간 정도 줌으로 미팅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남은 자료들 같은 거 작가님이 공유해 주신 거 이런 거 지금 정리하고 있고 미술 비평가가 사실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일을 좋아해서 지속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18년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판사를 차리면서 사회활동을 시작했지만 그런 책 관련된 직접적인 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책을 통해 새롭게 만나게 된 다른 분야 사람들의 인연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미술 비평과 전시 기획 일도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비평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된 거는 2019년 12월이에요. 그때 안국역에서 어떤 작가님이 개인전을 했었는데 그 전시 작품을 보면서 당시에 제가 미술 전공을 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 여기 또 있네? 그런 것들을 뭔가 작품에서 감각적으로 느꼈던 것 같고 그때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짧게 제 인스타그램에 전시 리뷰처럼 남겨놓은 거를 그 작가님이 보시고 우연히 알게 돼서 한 편 비평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비평문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때 저는 이제 미술 비평이 뭐야?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취미로 전시를 보러 다니고 있었던 상황인데 내가 이 작품에서 느껴졌던 거를 그 감정과 감각과 느낌을 그냥 있는 그대로 풀어내면 어떨까?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고 그 글을 시작으로 여러 작가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2025년인 지금까지 약 5년 꽉 채워서 미술 비평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님을 직접 오프라인에서 뵙고 미팅을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줌을 통해서 그동안 작가님이 해왔던 작업 이야기들을 같이 듣고 또 지금 중국에 계신 작가님인데 중국의 환경, 새로운 낯선 환경에서 어떤 여행객의 신분으로 작가는 또 어떤 새로운 감각을 마주하게 되는지 일상에서 어떤 것들을 겪고 있는지 이런 걸 들어보면서 새롭게 구상하고 계신 작업에 대한 글을 제가 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제가 근데 5년 동안 미술 비평 일을 하면서 진짜 신기하다? 좀 소름 돋는다라는 생각을 매번 해왔었던 게 뭐냐면 저는 제가 비평을 할 대상을 일부러 찾아다니지는 않아요. 항상 우연의 어떤 일치, 기묘한 인연을 통해서 저와 연결된 작가님들의 작업에 대해서 글을 쓸 기회가 항상 있었는데 저한테 찾아오시게 되는 또 연결되는 작가님들이 항상 그 당시에 제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거나 저와 비슷한 어떤 아픔이나 슬픔 또는 성장 과정을 겪어온 직후에 있는 이제 분이거나 아니면 제가 이 시점에서 더 저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저를 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안 보고 있는데 그거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파고 들어갔고 작업을 하고 계신 분을 제가 만나면서 그 작가에 대한 글을 쓰고 이해하는 과정이 결국 제가 몰랐던 저를 발견하고 제 자신을 알아가는 어떤 과정으로 연결되는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해왔어요. 제가 만약에 미술 비평을 하지 않았다면은 영영 보지 못했을 저의 여러 가지 면들을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작품 속에서 발견해 나갈 수 있었던 여정이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이번 작가님, 노은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글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세상 곳곳에 어디에나 이제 고유한 슬픔과 아픔들이 있고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끝내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생명의 힘, 회복의 힘 같은 것들을 자연 속에서
또 연약한 동물들의 모습 속에서 또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을 해 나가고 그걸 풍경으로 재구성해서 그려 나가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걸 봤는데, 저도 역시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시선으로, 그런 감각으로 글을 써왔던 사람이고, 그런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위안이 되고 또 용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카페에 나와서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어떤 이야기들도 조금 들리는데, 그냥 제가 일을 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그냥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원래는 이제 서점을 운영할 때는 제 서점에 앉아서 주로 문서 작업을 하고, 작가님들이 제가 계신 서점으로 와서 미팅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작가님들의 스튜디오로 방문해서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까지 잠깐 강남 쪽에 출판사 사무실을 차리고 거기서 제 작업실처럼 사용을 하다가 2025년이 되면서 가볍게 노마드적인 삶으로 가자라는 생각에 더 많은 사람을 더 다양한 공간에서 가볍게 이동하면서 만나자라는 생각에 사무실을 정리를 하면서 다시 카페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카페에 와서 글 쓰고 연구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이제 주로 그래서 바깥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래서 조금은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활동적인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실 수 있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생활을 공유하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제 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비평을 쓰는 이제 종류가 좀 크게 한 3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 하나는 전시 서문이라고 해서 각각의 작가들이 이제 수년간의 작업을 묶어서 마치 책 한 권을 내듯이 매듭을 짓는 의미로 개인전을 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개인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관람객과 작품을 연결해주는 글로서, 징검다리로서 쓰게 되는 글이 있어요. 서문이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제가 쓰거나 아니면은 전시 리뷰가 있어요. 리뷰 같은 경우는 개인전이든 단체전이든 간에 어떤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라는 소식이 저한테 오면 그 전시 기간 동안 그 전시장에 제가 자유롭게 방문을 해서 전시장을 둘러보고, 나라는 어떤 관객은 어떻게 이 전시를 바라보고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하고 더 풍부하게 해석을 해 나가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시를 본 분들도 또 전시를 아직 보지 못한 분들도 글을 통해 또 전시를 다른 각도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비평 활동을 하고 있고, 또 3번째는 작가론이라고 해서 특정 전시가 있든 없든 간에 처음 작업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그 작가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시기가 있으면 그 시기의 작업들과 그 작가의 삶을 마치 전기 작가가 쓰듯이 교차시켜서 읽어내는 그런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도 준비하게 되는데, 보통 서문이나 리뷰는 길게 쓰진 않아요. A4 한 페이지에서 길어야 3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고, 작가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사람의 일생을 또 담아내는 거다 보니까 짧으면 6페이지, 길면 진짜 수십 페이지가 되기도 하고, 더 길게 작가를 연구하게 되면은 책 한 권 분량의 글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그런 3가지 종류의 비평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 만난 그 북경에 계신 노은영 작가님 같은 경우는 북경에서 2월 중순에 전시를 하시게 될 예정이라 그 전시에 대한 서문을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서문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전시 시작하기 전 한 수개월 전부터 미팅을 해서, 저 이번에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고 그걸 갈무리해서 이런 전시를 할 예정이에요 라는 걸 작가님이 저한테 작업 사진과 작업 과정 실물과 설명을 이제 제공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궁금한 점을 더 질문을 하면서 이 전시를 보게 될 관람객 입장에서는 뭐가 더 궁금할까? 어떤 설명을 더 듣고 싶을까? 이런 지점들을 좀 같이 얘기를 나눠서 글에 녹이게 돼요. 그래서 전시장에 딱 들어선 순간에 글이 없을 때보다 글이 있을 때 조금 더 이해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웬만하면 제가 안내하는 역할로 글을 쓰게 되는데, 전시 오픈하기 한 달 전쯤에 보통
원고 마감을 해요, 제가. 2주에서 한 4주 전에 마감을 해서 전시 홍보 기간에 미리 글들도 같이 읽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서문이 아니라 리뷰나 작가론 같은 경우에는, 리뷰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보고 전시 종료 후에 글을 쓰게 되는 것이고, 작가론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던 작가라고 한다면은 수년에 걸쳐서 그 사람의 개인전을 계속 가보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전도 같이 가보고 하면서 또 작가 스튜디오도 여러 번 방문을 하면서 같이 뭐 유년 시절부터 뭐 청년기 시절, 뭐 지금 작업을 해 나가는 시절까지의 이야기를 보고 관찰하고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작가랑 가족처럼 또 가까운, 그러나 약간 거리감이 있는 그런 사람의 시점에서 관찰을 하면서 글을 쓰게 되고, 작가론 같은 경우는 공개되는 지면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 작가가 만약에 도록을 낸다, 수년간의 작업을 아카이빙을 해서 책을 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글이 실려서 출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이나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제 글과 작가님의 작품 사진을 같이 놓고 볼 수 있게 공개가 되기도 하고요. 저도 제 홈페이지에 제가 쓰는 모든 글은 지속적으로 아카이빙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리뷰는 보통 월간지 지면에 또 실리기도 하고요. 전시 서문은 그 전시를 하는 작가의 갤러리를 방문하면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작가론 같은 경우는 출판된 책이나 아니면은 그 작가의 웹사이트, 그런 데서 보실 수 있다라는 거를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비평에 임하냐라고 했을 때 아까 사실 살짝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단순히 이 작품은 이런 주제야, 이렇게 표현한 거야 라는 거를 정보 전달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는 나에게 낯선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다른 점만큼이나 공통점이 있다. 내가 살아온 삶과 그 작가의 삶의 지평이 교차되는 그 지금 여기라는 이 순간에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감명을 받았던 그 지점들을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게끔 언어로 위치를 표시해주면서 엮어나가는 게 저의 어떤 임무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인을 읽어나가는 과정이 결국 나를 읽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더 깊게 나를 이해하게 된 사람으로서 또 열린 마음으로 또다시 다른 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을 저는 비평이라는 글쓰기를 통해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미술 글쓰기가 너무 난해하고 어려워서 미술에 관심이 없거나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또 미술사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글들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에는 나 비평 쓰는 거야 라는 어깨에 뭔가 힘이 들어가는 그런 거 없이 작품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그 사이에 강물이 흐르면 그 강에 건너갈 수 있게끔 소박하고 단순한 말들로, 일상적인 말들로 돌을 놓아줘야겠다. 그리고 이 돌들은 그냥 설명적인 언어가 아니라 비유, 문학적인 은유를 통해서 열려있는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들로 다리를 놓는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글을 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소설가는 아니지만 결국 어떤 사람이 살아온 삶과 어떤 경험들을,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놓은 전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각각 읽는 사람들, 글을 읽는 사람들의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재생시키고 재구성할 수 있게끔 좀 감각적으로 묘사를 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언어로 소설가처럼 글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쓴 비평글은 이제 다른 비평가분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훨씬 에세이처럼 읽히거나 소설처럼 읽히거나 아니면은 하여튼 문학적인 면이 좀 두드러진다, 어렵지 않다, 또 뭔가 감정을 좀 많이 담아내는 것 같다, 그런 게 자극이 된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냥 좋아요. 제가 쓸 수 있는 글이 그런 방식으로 쓰일 수 있는 글이라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였고, 또 비평가마다 다 스타일이 다른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한 작가 한 작품에 대해서도 다 다른 문체로, 다 다른 스타일로 글을 쓴다면 그 글들을 다 골고루 읽어봤을 때 여러 각도에서 그 작업과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거라서 더 풍부하게 해석의 어떤 장이 열린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하나 딱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이런 작품이나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더 우리가 풍부하게 느끼고 만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저의 방식대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계속 글을 써나갈 것 같고, 또 그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글을 계속 읽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찍는 김에 저도 제가 어떤 마음으로 비평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고 싶은지를 더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만약에 또 제가 그동안 써왔던 글들이 어떤 식으로 또 만들어져 온 글이라는 게 이제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 사랑을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의 평론집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뭐 알라딘이나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전자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책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책에 실리지 않은 글들, 그러니까 그 책이 출간된 게 2023년 10월인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썼던 글들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브 채널에 걸어둔 링크 보시면 제 포트폴리오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발표했던 글들, 최신의 글들을 또 모두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문학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글, 어렵지 않은 단어로 쓰려고 했던 부분들을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전시를 안 보셨더라도 좀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번 관심이 가시면 같이 읽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일하는 거 말고도 또 다른 루틴에 대해서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